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부담감에 코스피는 2,921포인트 선까지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1.36% 하락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21% 하락을 했는데요. 971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네요. 네, 코스피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8,069억 원 물량 담아드렸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기관은 5,953억 원, 외국인은 2,457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1,682억 원의 물량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좀 더 보였네요. 1,106억 원, 기관은 654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강승민 전문가님, 차트 서퍼 전문가님입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해서 많은 분들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말에 개인분들이 팔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내년에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 받쳐졌던 물량 빼면서 하락장이 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다르지 않게 기관이 발빠르게 뺐고 또 다시 이제 외국인 차례가 온 것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초에 작년 연말의 장세들을 받쳐줬던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 다음에 다시금 자금이 들어올 때를 우리가 노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빠지는 종목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기관이 뺐던 종목들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들어가셔야 다시금 외국인 기관 자금 들어올 때 이 올라가는 증시에 올라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지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늘 예견을 좀 해주셨는데 이러한 장세가 결국 펼쳐졌네요. 이젠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 주 평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여쭤보셔도 되고요.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시고 1264057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줄 평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한 줄 평 재밌게 써주셨는데요. LG랑 애플이 다 해먹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 LG그룹의 상승세, 애플카 이슈들 정말 시장을 좀 장악한 모습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장기 랠리로 가더라고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정말 블랙홀이라고 칭할 만큼 이 LG에너지솔루션 IPO가 시장의 자금을 엄청나게 흡수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또 애플카 이슈가 다시금 시장의 화두가 되면서 이 연초 장세를 이끌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두 종목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이 거래 상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 이제는 우리가
뭐 그동안 성장주가 엄청나게 올라와 줬다면 가치주에 여러 가지 상승이 보여줄 것이고 그런 중심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둬야 되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에 아무래도 눈길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이 테마로 정말 LG, 요즘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 청약도 굉장히 상장에 이슈도 있고요. 1월 27일까지 이 상장세가 조금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팔 때도 LG화학에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내보낸다고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빼버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부분을 나눠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주를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에서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그룹 전체에 굉장히 좋은 매출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연초부터 LG그룹 전체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과 다르게 또 우리가 애플카 이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플카 이슈 작년에도 한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조금 사들어들었죠. 근데 올해 또다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걸 보면 올해도 분명히 또 한번 유행을 몰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방송 막판에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방송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 이렇게 순환매가 굉장히 강한 장세를 겪다 보니까 이렇게 좀 3일 연속, 4일 연속 상승하는 종목들이 잘 없었는데 LG랑 애플이 조금 더 이 상승세 가져갈지 또 귀추가 주목되네요.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의 주간 수급 동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제 소폭에 좀 들어오면서 기대를 했는데요. 수급이 오늘 다시 또 빼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금통위의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연초에는 우리가 FOMC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항상 이 금리에 굉장히 많은 네. 것들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발표들 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만약에 뭐 작년이었다면 정말 좀 많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지수들이 생각보다는 좀 유연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좀 생각보다 유연하게 넘어왔다라는 건가요? 네. 앞으로의 더 저점이 좀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지금 앞으로의 저점을 논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가장 남은 큰 산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변이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복되어 가는 경제 회복이 되어가는 이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한 번씩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에 나타날 그럴 것인데요. 이런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아무래도 몇 개의 변이가 더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이들 우리가 얼마나 더 유연하게 잘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약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쑥 빠져나가면서 화이자 그럼 또 미국 모더나에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굉장히 자금을 흡수해 나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장이 주도하는 것들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정말 우리가 뻔하게 보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만큼 또 이익을 먼저 가져갈 것인가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뒤 화면을 보면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섹터 자체가 오늘 힘을 좀 많이 못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코스닥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반도체 여전히 빨간불이고요. 섬유, 의류, 인터넷, IT 부품단까지 좀 빨간불을 좀 킨 장세였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업종에 대해서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재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이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의 한 해가 될 거다. 이건 정확히 정해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소부장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대형 업체들, 가치주라 그러면 이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들을 꼽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도
정말 가치주들이 올 한 해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형주들 굉장히 경제 여파가 컸었죠.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대형주들에서 회복이 되는 단계에 있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다 해결하려면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하지만 이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회복이 들어오면서 대기업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성과를 빠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소부장 업체들, 우리가 올 한 해 또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반도체 관련, IT 관련, 또 전기차 관련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섹터를 주도해 나갈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가치주 중에서도 또 소부장 종목들이 올 한 해 좀 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옥석 가리기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좀 더 빠르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또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또 다음 코너에는 이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또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반도체 올 한 해 소부장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율주행에서도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섹터에 또 끼일 수 있잖아요. 이 반도체 상승률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있었던 것이 오디텍,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유진테크 8.57%, QSI 6.38%, 주성 엔지니어링과 이 ISC도 오늘 5%, 6%대 상승세를 좀 보였네요. 많은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애플카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다. 애플카를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이들 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새로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죠?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실적과 우리가 기대감 구간을 나눠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기대감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이런 것들을 종목이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한번 올랐다가 빠진 종목들 한번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한번 올랐다가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빠지면 그 다음에 실적 구간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뿔을 달고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들, 나는 이때 놓쳐서 조금 아쉽다 이런 분들은 이런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 실적 장세에 굉장히 좋은 턴어라운드로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 애플과 관련주들 참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이 애플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길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좀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있고 새롭게 또 추가되는 신설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작년에 좀 상승을 했던 종목이 오늘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LNF, SK 이노베이션 워낙에 좀 상승을 하기도 했고 SK 이노베이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계속해서 이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 새롭게 편입이 되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고르는 게 나을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LG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LG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외국에서 사랑을 받는 종목이 바로 LG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LG전자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외국에서 특히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LG 가전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받지 않는데 북유럽 그리고 북미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볼 때 애플에서도 LG를 굉장히 또 사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발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 중에서 LG 이노텍이 좀 유력하다 이런 발표들도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확실하게 결정될 때까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런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LG 이노텍 그동안
관심 받았던 종목 중에 또 유일하게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엘프 말고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들을 찾아서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또 이슈를 따라가고 뉴스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LG 이노텍이 올 한 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이노텍 좋은 거 알죠. 근데 연일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 너무 높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좀 무서워 보이는데 차트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지는 나중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방송 주목해 주시면서 언제 매수 타점을 좀 잡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평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살펴볼 종목, 코리아센터와 이 다나와입니다. 이 다나와 인수를 위한 투자 유치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등락이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코리아센터는 1.4% 좀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79,6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좀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급등세 있었고요. 그 이후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난 코리아센터. 하지만 인수를 하는 다나와는 26,2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코리아센터가 다나와를 인수를 합니다. 이 유치 소식 속에서 코리아센터는 좀 빠지고요. 다나와는 6%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요새 좀 재밌는 흐름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우리가 SM을 조금 최근에 특이하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코리아센터 주식을 보고 계신데 빠졌다기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파르게 오른 게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발빠르게 물량을 정리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또 공매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개인이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서 이렇게 발이 빠진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굉장히 다나와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는 코리아 센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닐까. 전 장기적으로는 다시금 주가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재밌는 흐름이 SM 말씀드렸지만 이 피인수를 당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더 막 올라가는,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나와도 한번 주가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자, 최근에 이제 쭉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인수가 확정되는 소식이 나오니까 조금씩 다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모두 코리아센터는 팔았는데 다나와를 인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M에서 사실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이 피인수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나와가 사실 개인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 가지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도 해주고 평가도 하고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가지 해외에서는 가전을 평가해주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업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담당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기관이나 또 외국인한테는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종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수가 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더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코리아센터가 다나와를 인수한 다음에 이 다나와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좀 보신다면 지금 개인들은 개인 보유 수량을 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다. 이건 분명히 좀 좋은 시그널이니까 좀 더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나와에 들어갔던 것도 좋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뺀 코리아 센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코리아 센터와 다나와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나와를 신규 진입하는 것보다는 코리아 센터를 좀 살펴보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74억 원 규모의 이 드라마 판매 계약 체결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오늘 3.7% 상승을 했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3,200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작년 말쯤에 영상 컨텐츠들 좀 핫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모처럼 좀 상승세 보인 사마 네트워크스 3,058원에서 3,500원 선까지 좀 올라섰던 모습도 보였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마 네트워크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에는 4,500원까지 네. 주가가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다가 연초에 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OTT 시장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소식들 갖고 나온다면 한 번씩 다시 주목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사실은 연말께 나오면서 1월 초, 1월 1일 부근에 굉장히 한번 쭉 올라가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이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쪽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런 것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개인들이 좀 투자를 들어오고 기관들이 조금 투자를 오늘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분들을 많이 정리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갖고 있다가 정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새 외국인들이 많이 장에서 나가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정리하는 종목들 보시면 딱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가져갔던 종목들은 절대 빼지 않고요. 그동안 조금 시세 차익을 위해서 가져갔던 종목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유입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노려서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관도 사실은 물량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개인분들이 오히려 조금 지탱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분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지만 꼭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은 기관과 외국인 얼마나 이 종목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항상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종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걸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A입니다. 자회사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이 소식 속에서 5.45% 상승세 보인 IA 1,160원 선까지 오늘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 가장 저가가 1,095원 선이고요. 1,210원 선까지 올라선 IA인데요. 소부장의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뉴스거리인가요? 네, 사실 이 소부장 으뜸 기업이라고 선정이 됐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소부장 중에서도 정말 매출이 좋은 기업, 그리고 가치주, 실적주 이렇게 나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건 가치주 중에 하나로 꼽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 정말 반증이나 하듯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매수량을 엄청나게 늘렸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나가는 장에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럼 분명히 좋은 종목임에 틀림이 없다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분들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 이제 긴 꼬리를 달면서 조금 내려오게 됐는데, 개인분들은 이럴 때 시세 차익을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르는 걸 보셨다가 더 많이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을 가져가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가져가시면 조금의 재미로 끝나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제 외국인이 지금 돈을 뺄 때도 가져간 종목들은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개인 분들도 지금 조금 더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쭉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의 지혜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트리노 테크놀로지 전장용 반도체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모듈 전문 기업, 이 애플카 이슈로 해서도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IA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수혜주로 좀 꼽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차트 분석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반도체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관도 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과 이 외국인의 보유 수량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늘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수급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량이면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엄청 팔았고 또 기관도 발을 빼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보유 수량을 늘려간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여기 막대 그래프의 상단에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이제 더 앞으로 올라갈 성향이 딱 보이는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된다면 이 종목 더 튀어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과 함께 포트에 꼭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은 종목 하나 발견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IOA인데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IA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비스인데요. 12억 원 규모의 배터리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소식 속에서 자비스가 오늘 7%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애플과 관련 이슈로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2,355원이었던 시초가 2,555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자비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이것도 방금 우리가 봤던 IA랑 굉장히 비슷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분들이 쭉 갖고 있다가 오늘 물량을 많이 빼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 수량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올해 가장 화두가 될 건 뭐냐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 배터리들이 2년의 보증 기간이 끝나고 폐 배터리가 되는 기간이 딱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폐 배터리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됩니다. 지금 이 전기차들의 폐 배터리 가격 엄청나다고 하죠. 교체하는 비용이 자동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났던 게 네, 폭파하는 그 뉴스 저도 테슬라를 봤습니다. 네, 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 버리는 뉴스까지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충격을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2013년형 자동차라고 하니까 사실 진짜 교체 주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많이들 좀 비용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현대차에서 나온 이 1세대 전기차들이 이제 올해가 바로 이 교체 배터리를 주기군요. 네. 교체해줘야 되는 주기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 배터리 검사 장비들 굉장히 핫할 거고요. 이 폐 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배터리 그동안 리튬 이온에 좀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 올해는 고체 그리고 각형 배터리에 또 굉장히 많은 흐름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 전지 앞으로 굉장히 더 갈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과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종목들에 또 눈여겨보실 만한 이슈들이 있는데 각형 배터리, 고체 배터리, 그리고 폐 배터리를 또 재활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산업의 재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폐 배터리 검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연 이 폐 배터리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고 과연 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만큼 파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 차를 타보면 이 택시 기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멀쩡해서 배터리를 교환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한번 파동이 크게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비스 제가 차트를 지금 살펴보는데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하락 장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있었고 오늘도 이 수급 상황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건 알지만 지금 좀 너무 높잖아요. 이 고점에 들어가면 물리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높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비해서는 높지만 사실 우리가 작년 한 해 그리고
재작년부터의 장세를 본다면 우리가 고점이다 했지만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었는데, 이런 신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를 천장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고점이니까 들어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오늘 방금 말씀드린 종목, 이 IA랑 자비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이 앞으로 더 주목이 되니까, 특히나 지금 보시면 두 종목 다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저점으로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4거래일 올랐다고 해서 이게 고점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만약 다음 주 중에 한 번 정도 조정이 들어오는 날이 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마켓컬리 관련주가 상장 기대감 속에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양이 7.6%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흥국 F&B 3.5% 상승을 했습니다. 지어소프트도 오늘 3%대 상승세 보인 가운데 DSC 인베스트먼트 1.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장 기대감 속의 강세라고 하는데 마켓컬리 관련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켓컬리가 과연 상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마켓컬리가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매출도 좋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업의 내부를 조금 이 재무제표를 보면 그렇게 탄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좀 위험하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긴 꼬리를 내리면서 종목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 매물대보다 조금 위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시면 다음 주에 분명히 물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마켓컬리가 과연 상장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물리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특히나 조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긴 꼬리를 달은 게 개인들이 보유 수량을 늘렸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보유 수량을 전부 다 정리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아까 앞선 종목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종목이었다면 이렇게 빼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개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이 들어오면 정리할 종목이었는데 그동안 개인들이 그렇게 보유 수량 늘리지 않으니까 그냥 쭉 갖고 왔던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사실은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개인들이 한번 쭉 올려주니까 바로 정리를 한 것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분들이 이 종목은 앞으로 좀 투자하는데 조심하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남은 종목들 2부에서도 오늘장 특징주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매일매일 전문가님의 알찬 꿀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인 톡하는 상담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톡하는 상담소 코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은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는 18만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셀트리온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분식회계에 대한 좀 악재가 있었는데 17만 1,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2% 하락을 했고요. 매수가 18만 원, 저가에 진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조금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투자의 귀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프를 네. 잘 보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악재는 정말 신이 아니라면 예상할 수 없는 악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셀트리온이 합병을 추진한다 그랬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예상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여러 개의 회사로 처음부터 나눌 때부터 사실은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합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 있구나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분식 회계가 나올 줄은 아무도 꿈에도 몰랐겠죠. 근데 이 분식 회계가 나왔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상장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입니다. 이 회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 존속 가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상장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만약 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상장 폐지 수준에 돌입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떨고 계실 거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보유 수량을 대부분 다 정리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분들이 이제 조금 굉장히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니까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자사주 매입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주 이 환원 정책을 통해서 좀 더 자금을 끌어모으고자 한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복식부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이 주주분들한테는 큰 악영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과연 어디까지 이 복식부기가 진행이 됐고 어떤 부분이 허위로 기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만약 그 부분이 크다면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상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연 어느 부분까지 이게 됐는지는 이제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은 정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2020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수준에서 지금 상장 직후의 가격대까지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기업의 가치가 가장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빼서 이만큼이지만 월요일이 됐을 때 개인분들까지 여기서 발을 뺀다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더 손해를 보기 전에 파시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은 정책이 아니라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라서 저도 말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신다면 이 셀트리온이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저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말 조금 나는 기대해보고 기다려보겠다 이런 분들은 버티셔도 좋겠지만 나는 조금 힘들다 그런 분들은 빨리 월요일날 장 시작과 함께 손절을 하시고 정말 좋은 종목들 찾아 나서시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셀트리온 오늘 12.3%대 하락세 보였는데 나머지 삼형제도 1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은 12%, 셀트리온 헬스케어 12.39% 가장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직은 의혹의 단계니까요. 정확한 또 뉴스 기사가 나오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셀트리온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광주에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도 좀 8.25% 하락세 면치 못했습니다.
18,90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 초반 시초가 2만 원대였는데 결국 19,000원 선을 깨트렸네요. 18,750원이 가장 저점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은 근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조금 방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되게 재밌다고 느끼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대공황이 왔을 때만큼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죠? 싶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이 붕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현대건설이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내면서 이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현대건설 사실은 여기서 무너질 기업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알 법한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이 이 부분을 조금 탈피하고 이제 새롭게 도약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금 지금 최근까지 25,000원을 좀 넘었던 이 종목의 가격이 지금 18,000원대까지 떨어졌죠. 거의 10,000원대가 한꺼번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다시금 돌파하고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 다시금 제 인증을 받고 제대로 복귀한다면 이 부분 굉장히 좋은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패닉 때 저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잖아요. 그런 대공황의 기회를 한 번쯤 주는 그런 기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그동안 좀 이런 기회 한번 찾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이 종목에 조금만 투자를 해 놓으시면 몇 년 안 지나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냥 요 정도로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 남겨주셨네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HDC 그룹주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오늘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9.2%, HDC랩스는 9.7%, 현대 EP도 5.4%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8.2% 하락을 했고요. 앞으로의 이 하락세가 또 저점의 매수 기회라고 또 보셨네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매수가 9만 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현재 이 매수가보다 반절 이상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46,300원의 종가가 형성됐고 오늘도 5.2% 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KB금융보다 이제 시총이 더 작아졌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또 악재가 있고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카카오뱅크?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 오너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 수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이제 그래프에서 조금 보이고 개인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큰 투자를 이렇게 들어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지난해 연말 12월서부터는 쭉 이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조사가 끝나고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발표가 안 되고 굉장히 쭉 오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조사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권사에는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찌라시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회사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을 정말 다 보자면 카카오가 좀 힘든 기간을 한동안은 보내지 않을까 싶고 제가 계속해서 카카오 관련 상담이 나오면 카카오는 그냥 빨리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 정말 10%인데 9만 원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저는 이 종목은 내가 그냥 장기적으로 쭉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고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미 손해를 많이 봤고요. 사실은 10%이기 때문에 뭐 크다면 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은 그런 금액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냥 쭉 여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쭉 다시 올라가는 흐름세를 타고 어느 정도에서 내가 과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팔아낼지를 한번 고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매수가는 12만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2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9% 하락세 면치 못했고요. 93,9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장 초반부터 급락세가 있었네요. 96,700원이었던 시초가가 93,600원 선까지 좀 빠졌습니다. 2.9% 하락세. 전문가님이 이 카카오는 조금 손절을 하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역시나 같을까요? 네, 역시나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안타깝죠. 제가 만약에 빨리 만약에 상담을 주셨다면 지난해 말에 이제 손절을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이제 지난해 말이 지나면서 올해 초가 되면서 굉장히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악재가 계속해서 이제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있죠. 카카오 그룹주의 사실은 지금 뉴스에 나온 것에서 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가족 그룹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이 일가 친척들이 이 기업들의 자회사들의 오너를 맡고 이 회사 오너들이 지분들이 오르니까 이제 다 지분들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에도 조금 어긋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회사의 존속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딱 보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에는 가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기업이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연초 들어서 쭉 더 이 하락세가 깊어진 게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완전히 물량을 정리하고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고요. 이 부분을 본다면 조금 개인분들도 과연 내가 이 기업에 조금 더 투자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손절하고 새로운 걸 찾아 나서실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그래 다시 조금 슬금슬금 결국 망하진 않을 거니까 슬금슬금 올라오는 걸 좀 기다려 보겠다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지 말고 그냥 내놓은 자식 셈 치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나는 새로운 종목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빨리 손절을 하시고 좋은 종목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히든 종목도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부의 상담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2부에서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부에 계속해서 차트서퍼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